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눈이 흐릿해지고 밤잠이 줄어들고 몸의 변화는 누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화가 나면 날카롭게 말하고 불편하면 솔직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다는 것이 어느 정도 용납이 되었고 관계가 틀어져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나이 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른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좌우하기도 하고 가족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오랜 우정을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한번 나가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저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경험. 아니면 나중에 가만히 돌아보다가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경험. 말은 참 이상합니다. 하기 전에는 쉬워 보이는데 하고 난 뒤에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하는 말들이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방은 오래 기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말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될까요? 그 순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감정이 앞서서 생각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오래된 습관이라 말이 먼저 나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말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 말 습관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 말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다 맞다라고 단정하는 말.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 내 말대로 해야 잘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다 알아.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이 있고 그 경험에서 우러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마음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식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부모님이 다 안다고 하실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말문을 닫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말할 때마다 그것이 틀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그 사람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나의 생각과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될까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 온 경우가 많았으니 자연스럽게 내 말이 맞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이 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예전보다 영향력이 줄어든 느낌이 들면 내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대화의 양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내 말은 무시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후회로 남습니다.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 자식이 힘들었는데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때 조금만 덜 내 말이 맞다고 했더라면 자식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하는 마음.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말 습관이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되 단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맞아 대신에 내가 경험해보니 이런 경우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느끼는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내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강요할 때가 아니라 나눌 때입니다.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필요할 때 건네는 한마디가 훨씬 깊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상대를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말. 옆집 아들은 그렇게 안 한다던데.
내 친구 누구는 벌써 그렇게 됐더라. 그 나이에 그것밖에 못하냐.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교하는 말이 관계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직접 들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저 사람만 못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비교의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생각보다 훨씬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릴 때 들은 비교의 말이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비교하는 말을 하게 될까요?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처럼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하는 마음이 비교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비교를 받은 사람은 더 노력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나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시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무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선택이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말투, 그것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무시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걸 왜 해?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방은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말해봐야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후회가 생깁니다.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뜸하게 하거나 만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혹시 내 말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 대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는 말 대신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 하고 물어보는 것. 상대방의 선택에 관심을 보이는 것.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은 비교가 아닙니다. 내 상황을 알아봐주는 말, 내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옛날이 훨씬 좋았어.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진 않으신가요?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 이야기가 매번 반복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 통화할 때마다 그 시절 이야기, 어떤 주제를 꺼내도 결국 옛날 이야기로 흘러가는 대화.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수십 번 반복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가족들이나 자식들은 이런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가 항상 과거로 돌아가면 연결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 현재보다 과거가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들고 바쁘게 움직이던 시절의 활기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에 비해 젊었을 때는 활발했고 역할이 있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시절로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또 현재의 삶에서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 때도 과거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대화를 이어가려면 기억 속에서 소재를 꺼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어떤 후회가 생길까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지금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후회입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조금씩 경험하면 오늘의 이야기가 생깁니다. 책을 읽으면 그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상대방의 요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요즘 뭐가 힘드냐고.
그 질문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과거에서 현재로 바꿔줍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돌아보면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지금을 함께 나누는 대화가 관계를 더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불평과 불만을 계속 쏟아내는 말.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젊은 것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몸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무슨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냐. 하루에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평을 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힘든 것을 표현하는 것,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속에 담아두는 것보다 털어놓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될 때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불평이고 매번 통화할 때마다 불만이고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결국 불편한 것들을 쏟아내는 대화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왜 이런 말들이 많아질까요? 나이가 들면 실제로 불편한 것들이 늘어납니다. 몸이 아프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가 힘들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불평할 거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나눌 이야기가 마땅히 없을 때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왜인지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집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을 때 항상 불편한 이야기만 듣게 된다면 전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자식들의 연락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런 후회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을 때 왜 그렇게 불평만 했을까? 조금만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웠을 텐데. 그때 그 시간들이 더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불평을 하나 줄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말하려던 불평 중에 딱 하나만 참아보는 것. 그 대신 오늘 있었던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았던 점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분위기를 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불평으로 표현하기보다 감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왜 이러냐는 말 대신에 요즘 내가 좀 힘들다고 말하는 것. 이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공감이 되고 함께 위로하고 싶어지는 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후회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수고했어. 잘해줬어.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고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하나,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생각이 표현을 막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자식에게 이런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표현이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한 문화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고맙다고 표현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가 매일 밥을 차려줬는데 50년 동안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모에게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오랜 친구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는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이 어긋나면 관계 속에 오해와 서운함이 쌓입니다. 이 후회는 특히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난 뒤에 가장 깊어집니다. 그때 한 번만 더 고맙다고 했더라면, 그때 미안하다는 말을 했더라면, 그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라면, 그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 사람이 없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딱 한 사람에게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오늘 밥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 자식에게 수고한다고 말하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지나면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었던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다 맞다고 단정하는 말, 상대를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말,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말, 불평과 불만을 계속 쏟아내는 말, 그리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는 것.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저런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저런 말을 들어봤다는 기억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말들이 나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들이 내 마음과 다르게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상대방은 무시처럼 들을 수 있고, 나는 경험을 나누려고 한 말인데 상대방은 강요처럼 느낄 수 있고, 나는 그냥 털어놓은 것인데 상대방은 무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은 내 의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말도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만남이 작고 오래됐다고 해서 관계가 단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누는 말들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따뜻한 말들이 쌓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상처 주는 말들이 쌓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집니다. 그리고 말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꾸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려던 단정하는 말을 질문으로 바꾸는 것 하나. 오늘 하려던 비교하는 말을 인정하는 말로 바꾸는 것 하나. 오늘 하려던 불평 하나를 참는 것. 오늘 오래 못했던 고마운 말을 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 이 작은 하나가 내일의 대화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한 달 후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관계가 바뀌고, 그 관계가 내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말들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말들 중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말은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말은 아직 내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조금 더 마음을 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모여 남은 삶이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